요즘 교실에 인공지능,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이게 그냥, 누가 숙제 베꼈네?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.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와, 이 말 한번 보세요. 일부 학생이 1분도 안 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써냈다. 이게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감독 중에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얘기한 건데요. 생각해 보세요. 태블릿으로 과제를 내줬는데 어떤 애들 화면에서 글이 막 사람이 치는 속도가 아닌 거예요. 순식간에 촤라락 채워지는 거죠.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첫째, 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? 이 AI 수행평가 문제부터 보고요. 둘째, 그래서 정부가 이건 부정행위다 하고 새로운 기준을 내놨는데 그게 뭔지. 셋째, 그럼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걸 그냥 막지 않고 가르치기로 했는지 그 큰 그림까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AI가 써준 글, AI가 그려준 그림이 이제 버젓이 학생들 과제물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학교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. 바로 이 사건입니다.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국어 시간에 태블릿으로 책 줄거리를 쓰는 수행평가를 했어요.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챗 GPT를 켜서 질문을 입력하고 거기서 나온 답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는 게 딱 걸린 거예요. 순식간에 막 몇 페이지 분량이 뚝딱 나오니까요.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? 학교에서는 그 시험 전부 무효 처리하고 결국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서울의 어느 학교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. 과제할 때 AI 쓰는 거? 그거 완전 흔한 일이래요. 그냥 다들 쓰는 분위기라는 거죠. 특정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 현상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. 아니, 심지어는요, 이게 더 놀라운데, 더 성능 좋은 AI?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유료 AI 서비스를 쓰려고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계정을 돌려 쓴대요. 구독팟을 만드는 거죠. 이 정도면 AI 활용이 그냥 일상적인 걸 넘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? 자, 상황이 이쯤 되니까 교육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.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.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거죠. 그래서 교육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한마디로 AI가 만들어준 글이나 그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내 거인 척 내면 그건 이제 명백한 부정행위, 즉 컨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.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. 그러면 AI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? 싶으시죠?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. 교육부의 방향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었어요. 대신 어떻게 하면 이걸 올바르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로 한 거죠. 자,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. 왼쪽 금지되는 행동부터 볼게요. AI가 써준 글을 그냥 내 이름만 써서 내는 거. AI가 그려준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하고 내는 거. 허락 없이 시험 볼 때 몰래 쓰는 거. 이건 전부 안 됩니다.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. 자료 조사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AI를 쓰는 건 괜찮아요. 허용됩니다. 다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바로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출처는 어떻게 밝히냐고요?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내가 어떤 AI를 썼는지, 예를 들어 챗GPT 4.0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요. 둘째, 내가 AI한테 뭐라고 질문했는지 그 프롬프트 내용까지 써주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내 창작물이 아니라 참고자료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데요.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꼭 가르치라고 한 내용입니다. AI랑 대화할 때 절대로 집 주소, 전화번호, 우리 가족 얘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. 사실 이런 규칙들 너머에는 더 큰 교육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.
그게 뭐냐면 바로 무작정 하지 마! 라고 막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무조건 막기보다는 잘 쓰게 하자.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 철학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벽을 세워서 막을 수 있을까요?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. 그렇다면 차라리 그 물결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거죠. 학생들이 이 강력한 도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자는 겁니다. 정말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철학은 그냥 좋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. 이제 실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말하자면 장기적인 AI 윤리 교육을 위한 큰 그림, 청사진이 그려진 셈이죠.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건데요.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, 중, 고등학교에 AI 윤리 교육이 도입되고요. 재밌는 건 초등학교 5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학생들이 AI 리터러시 진단검사라는 걸 받게 돼요. 내가 AI를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는지 테스트를 보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체계적이죠?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AI? 이걸 그냥 성적 쉽게 따기 위한 컨닝 도구로 쓰게 내버려 둘 것인가?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? 학교에서 시작된 이 고민, 이제는 비단 학생이나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